안녕하십니까, 디플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인터뷰 컨텐츠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채널 최초로 여자 게스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일단 박수. 일단 이분의 정체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나다 네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일리스트 전서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직업 컨텐츠는 네일리스트 요거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네일 이거 받는다 하면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저 포함해서 대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거를 낱낱이 파헤쳐줄 네일리스트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단 해볼 건데요. 이분의 이제 네일리스트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분이 겪은 뭐 다양한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채널에 왜 출연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콘트 출연하겠다고 저는 결정을 했어. 그러셨구나. 네. 저도 예전에 재미삼아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일 아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직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일이란 것 자체가 물론 손톱을 예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하지만 문제성 손발톱이라고 무좀이라던가 물어뜯는 손톱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쁘게만 꾸미는 게 아니라 셀프로 하다 보면은 손톱이 되게 얇아지고 힘든 게 많잖아요. 저희는 최대한 손톱을 덜 손상시키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손톱을 예쁘게 해드리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있는 직업인데 단순히 그냥 발라준다, 붙여준다, 끝 깎고 지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속상했어요.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직업은 임상병리사였어요. 제 적성에 맞지 않았죠. 원래부터 미용 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미용도 좋아하는데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네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일단 병원을 그만두고 카페 일을 알바로 하면서 포토샵 매주일도 하다가 별의별 직업을 다면서 학원비를 모아가지고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학원비가 얼마 들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 한 번 등록하는데 그 정도 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방금 이렇게 5만 가지 일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네일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험을 쳐요.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치거든요. 필기 치고 실기 치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샵이든 취업을 하기 전에 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가서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정식으로 이제 네일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시험 난이도는 어때요? 시험 난이도는 솔직히 말해서 뭐 원패스 하는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제가 다닐 때는 1년에 4번밖에 없는 정시였거든요. 지금은 상시로 바뀌었는데 저는 6개월 동안 원패스 하고 싶어서 12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출퇴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시험이었는데 시험 난이도가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걸 따기 위해서 공부도 엄청 해야 되고, 그쵸. 그 실무에 관한 능력도 계속 키워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칠 때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실기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어떤 식으로 쳐요, 그럼? 과목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교시는 뭐 케어고 있고 2교시가 젤로 아트하는 그런 거 있고 3교시가 연장 4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랜덤으로 나오고요. 랜덤이니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데요. 거죠. 네. 네. 그리고 4교시가 했던 걸 지우는 거예요. 아, 그 지우는 것도 다 봐요? 네, 여러분 젤 네일은 절대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지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젤 네일은 아세톤처럼 쓱 지우는 게 아니고요. 파일로 갈고 드릴로 갈고 그 먼지 저희가 다 먹습니다. 정말 힘들게 지우는 거니까 왜 젤 제거비를 받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아무튼 되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배울 때 네. 뭐 어떻게 막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실무가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사람들 혹시 어떻게 구해서 배울 수 있는 건지 그게 그냥 학원 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내일 학원 가면 돼요 그냥. 그거는 거의 뭐 그냥 가르쳐 줘요, 그럼? 미용학원 가면 그냥 네일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자격증을 따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실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국가고시 반으로 가요, 그냥. 그러면 배울 때 그 돈은 이제 지불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지불해야죠. 네일 미용사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보통 이제 네일 아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준비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게 혹시 필요한지 좀. 취업부터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건 자기만의 이제 큐티클 자르는 니퍼, 그다음에 큐티클 자르기 전에 하는 푸시업, 그까지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네. 조금 개인 걸 써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샵에서 있는 물품을 써요. 그런 준비물을 갖춘 상태에서 네. 일을 하려면 네.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취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은 그냥 본인이 뛰어다녀야죠. 어떡해요? 카페가 있어요. 맨사라는 카페. 네. 맨손톱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이제 초보 인력 구합니다 라던가 알바 천국이라던가 이력서를 보낸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일을 했죠. 면접이나 뭐 서류 합격 이런 거에 취업 확률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솔직히 초보는 취업 확률이 거의 낮아요. 왜냐하면 경력자분들을 좀 원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식 네일샵이라 그래서 사람 여러 명 쫙 앉혀놓고 빨리빨리 쳐내는 그런 데서는 초보를 좀 많이 쓰죠. 아, 이제 싸게 부려먹고 이제 인력이 이제 많으면 좋으면 좋으니까. 왜냐면 그런 데서는 네일아트 가격도 싸니까. 그렇죠. 피어나더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일했던 데는 혹시 어디였어요? 저도 공장식 네일샵이었어요. 소셜 커머스 있잖아요. 네. 뭐 위메프, 쿠팡 이런 데 올라오는 소셜샵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실 때 신입 사원이 회사 네. 가면은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쵸. 열심히 해야지 네, 이런 그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일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진짜 애사심 폭발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요? 여기 내가 뼈를 묻는다. 여기서 내가 진짜 실장까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친 듯이 일을 했었어요. 늦게까지 남고 일부러 일찍 출근하고 네. 그랬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거를 배우셨어요? 그럼?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좀 들은 건 있어요. 뭐예요? 여기요. 진짜? 아니, 이걸 왜요? 월급을 말하자면 저는 초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사람 손 잡는 게 어디야. 네. 이런 생각에 월 60을 받았고요. 몇 년 전인지 여쭤봐도 돼요? 2017년도요. 17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도 그 정도의 최저 시급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좋으니까 그때는 네. 다 넘어갔어요, 그냥.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5분 계셨는데 네. 몇 개월 동안은 제가 뒤에 서서 있었어요. 알아서 눈치껏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알아서 치우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실장님이 무슨 연습을 하라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과장님이 와서 여긴 학원이 아니에요 라고 핍박을 준다거나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건 없고 그쵸. 이제 본인의 눈치를 오히려 본인이 더 봐야 되고 분위기를 보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젤 폴리시 병을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실장님이어서 이거 닦았어? 이러는 거예요. 네, 닦았어요 하고 딱 휴지를 보여드렸거든요. 닦았다는 증거를. 그러니까 생색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닦았다고. 병 닦았다가 오히려 닦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서러우셨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참았죠. 꾸역꾸역. 어떻게든 손님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서 모든 네일리스트들이 소망이 같을 거예요. 사람 손을 잡아보고 싶어서 헤어를 해보고 싶어서. 네. 결국에는 똑같아요. 출근하자마자 고개 숙이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퇴근 시간이고.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됐었어요? 저는 10시 반에 왔고 모든 정리를 끝내놓고 퇴근하면은 11시? 그게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했던 그 네. 일이신 거죠, 그러면? 네. 식사나 이런 거는 다 제공을 해줬나요, 그러면? 아니요. 제 다 사비로. 이쪽 계열만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쪽 계열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했겠죠? 처음으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와, 저 같으면 진짜 바로 뭐 자격증이고 뭐고 그만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지금까지 하신 이유는? 그냥 내일이 좋아서. 그러고 있다가 한 2년 후인가? 제가 신우신념이 터졌어요. 이게 신장 쪽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 입원 기간 동안 다 휴무로 돌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그만둬야겠다고 인증샷이랑 보냈거든요. 다들 아파도 나와서 일한다고 원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앞으로 내 이름으로는 넌 일을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사람이 아픈데요? 네, 또 그때까지도 계속 60만 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고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라고. 나는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돼서야 알았죠.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야 그런 모임과 협회라는 건 없다는 걸. 왜냐면은
그 원장님은 남자분이셨고요. 자격증도 없으셨고요. 네일에 대해서도 모르셨고요. 그 원장님은 그냥 경영만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 잠깐 화제 전환을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이제 취업을 이제 지원해서 하셨잖아요. 본인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바로 자기가 원장을 할 수도 있나요? 할 수는 있죠. 물론 요거 돈이 좀 들어가죠. 아, 샵 차리려면 돈이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취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그냥 자기 샵을 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많죠. 제 학원 다닐 때도 아는 언니들이 바로 샵 차리는 경우 많았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본인 샵을 차리고 난 다음에 뭐 경영이나 이런 건 혹시 어땠는지. 아무래도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손을 잡아보지를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그렇죠. 초보들의 대우를 조금만 더 잘해주면 배워서 샵을 차리면은 내일도 조금 레벨이 올라갈 테고 그런데 초보들이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못 참고 샵을 차리는 거예요. 결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 실력엔 자신이 없으니까 가격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샵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가격 후려치기가 되고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작 실력 있는 분들은 가격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